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수화 기자입니다. 범정부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언어 문제나 정보 부족, 체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은 이주 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성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 피해자가 사업장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즉시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 신규 배정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시스템 외국어판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다누리 콜센터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등 한라인을 구축하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사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다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박수아입니다. 앞으로 손주를 돌보는 결혼 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가 더 쉬워집니다. 이는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란 기자가 전합니다. 11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중국 출신 송아 씨.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와 함께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송아 씨의 어머니는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돼 더는 한국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모님이 계실 때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거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진짜 제일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호자 되니까요. 법무부는 이러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지닌 결혼 이민자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2일 결혼 이민자 친정 부모의 국내 체류 조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규정안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전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의 체류가 허용됐었는데 조건이 완화되면서 자녀 연령 만 7세가 되는 해에 3월 말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그동안 결혼 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손주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만 체류 허용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결혼 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3자녀 이상 결혼 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따르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후 개선 취지와 다르게 결혼 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최저임금 개편을 앞두고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항해 민주노총이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시도에 대항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순회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투쟁은 오는 6월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이 주요 골자로 떠오르면서 발발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노동자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최저임금에 포함할 기준을 정한 것이며 이주 노동자들 역시 산입 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주정자들이 받아온 시장연금, 식대 비등 포함해 여러 수당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주들이 숙식비와 여러 수당들이 포함하여 이주정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노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내국인보다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당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주노총은 5일간 서울권 최저임금 사업장과 주요 도심 지역을 순회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기 위해 열린 이번 순회 투쟁이 최저임금의 봄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경기도 부천시에서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이 선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모의 투표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모의 투표를 체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단한 지문 검사를 통해 신분 확인 절차 후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이 적힌 투표용지를 각각 한 장씩 받아갑니다. 신중하게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어보니 실제 선거날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이륙할 투표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의 투표에 앞서 민주시민 교육도 진행됐으며 선거에 관한 이주 여성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투표 제도에 의하면 영주 자격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자치 의원에 대한 투표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서 지방선거 한 번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내가 내 지역에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으로써 내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고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과 부천시 선관위가 함께한 이번 선거 콘서트는 이주 여성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와 대한민국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정권에서 이주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려면 그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이라는 전문성 또 그리고 그분들이 정책이라는 공약을 잘 판단을 해서 꼭 투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여성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회적 관심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꼭 투표하세요.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외국인 인권 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고 독방 격리 조치도 남용된다며 법무부의 인권 친화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연내 외국인 보호소별로 일시식 환자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 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는 등 인권 친화적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특별 개호실 환경 개선을 마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사회보장청 부청장 등 9명의 사회보장청 대표단을 대상으로 이틀간 콜센터 운영체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베트남의 IT 기반 사회보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연수에서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일반 제도 분야에서 더 나아가 고객 만족 분야까지 개도국 개발 협력 분야를 확대해 아태 지역 산재보험 선도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문화 산모들을 위한 방문 멘토링 세모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줄임말인 세모맘은 전문 양성 교육을 받은 결혼 이주 여성이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 경험을 모국어로 들려주며 산후조리, 병원 동행, 아이 돌봄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세모맘 멘티 희망자는 영등포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원광대학교는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익산 드론 축구단을 매주 토요일 운영합니다. 익산 드론 축구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축구단의 이름을 정하는 첫 수업을 시작으로 드론의 이해, 비행 응용 수업,
비행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 세대 육성의 일환으로 IT 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시청자 여러분. 부푼 꿈을 안고 한국을 선택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둥지를 튼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제도가 없어서 현장 활동가들은 제도권 안에서 안정된 정착을 이루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 218개소가 세워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존의 틀을 세우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사회 통합의 기초를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218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15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다문화 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이주민 가족 지원 정책은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범위에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50만에 이르는 이주민의 문제는 이미 가족의 문제를 벗어난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보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적 역행이고 정책의 큰 오류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인식에 자리 잡고 있는 이주민 정책에 있어 가난한 나라의 여성을 돈 주고 사다가 아내를 삼을 수 있다는 의식,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회복, 확장하는 과정에 경제적 위험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 이주민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50만 이주민 거주 시대에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과제인 사회 통합과 세계화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도 무엇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인지 설명을 하지 못한 채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꼼수를 써가며 통합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모한 통합을 주도하는 담당 공무원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혼란과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고 사회 통합도 멀어질 것이 뻔히 예측되는 일입니다. 차별과 고통의 사회는 제3의 인종, 제3의 민족, 제3세력화를 양산합니다. 이주민이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인도 살기 좋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천구가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궁금해요 다문화 사업에 참여할 초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9개 나라의 결혼 이민자 여성이 지역 내 교육기관을 찾아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대학생과 다문화 자녀 문화 멘토링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부산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비롯해 공연, 전시, 대학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부의 날 행사 부부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천구청에서 진행되며 금천군의 부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2회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문화 여성의 농촌 생활 적응기를 주제로 한 수기를 공모받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제한 외국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주제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총 6명을 시상하게 되며 접수 기간은 6월 8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